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부동산이 폭락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방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죠. 오히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폭락으로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과연 그럴까?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땡년 질병발 부동산 침체. 이미 이거는 그 질병 탓이라고 일단 몰아붙여놓고 시작해서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아니죠. 경제 위기가 와서 반대로 부동산 침체가 온 거죠. 그리고 부동산 침체는 그 이전에 온 게 아니고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침체는 그 이전에 규제 정책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보고서 계속 앞을 보다가 이제 떨어질 때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 주택은 떨어지면 안 되냐, 부동산은. 그 다음에 주택 관련 협회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 분야 10대 과제.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해 서민주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사실은 그동안 너무 난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은 계속됐는데 가격 띄우기만 계속됐었죠.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공급됐었는데 과잉으로 해서 집값이 떨어지던가요? 아니죠. 집값 올리는 것만 부추겼었죠.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거는 주택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출이 되는 기반산업이나 내수경기가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지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만 가지고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면은 누가 일해요? 다 불로소득만 벌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에서 언젠간 벗어나야죠. 언젠간 벗어나야 되는데 왜 지금 못 벗어나요? 집값 거품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집값 더 띄우라고요? PIR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집 마련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0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 많죠. 서울 같은 경우. 뭐 국민은행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는 대출 가능한 사람들만 한 거니까 당연히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라서 거리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 안 나오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무슨 집값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경제가 죽었는데 여기 관련된 이득 보는 협회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지금 언제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뛰었어요? 토이노믹스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출 규제를 통해서 2017년부터 조금씩 부채 증가율을 줄이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투기 들어오고 하니까 규제 정책 더 세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또 억눌렀다. 그러니까 왜 대출 규제가 왜 들어가느냐? 가계부채가 1600조를 넘었으니까요. 지금 돈 퍼주기 정책한다고 하죠. 국가부채가 40% 넘었다. 그러면서 왜 돈 퍼주기 정책을 하냐? 이거 국가부채 풀지 않으면은 가계부채가 그 다음에 기업부채가 더 증가할 거니까. 특히 가계부채가 초이노믹스 이후 미친듯이 쌓여가지고 국가경제에 위험을 지금 초래하고 있죠. 부동산으로 집값 띄어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만들어놨으면 사실은 국가에서 그렇게 재정을 풀 필요가 없었죠. 가계부채로 극복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가계부채로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로 거의 한 130% 이상 넘어갔죠. GDP 대비로도 그 전세 이런 거 다 빼고도 93% 넘어갔죠. 이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가계가 알아서 버티세요. 이런 상황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정 풀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데. 보면은 요즘에 어디로 많이 가세요? 담보신탁. 담보신탁 같은 경우도 초이노믹스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신탁은 사실은 이 뒤에 더 늘어나지 않느냐. 왜 이쪽으로 많이 늘려요? 신탁 등기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택수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주택수 줄여야지 보유세랑 양도세 이런 거 피할 수 있으니까 신탁으로 많이 돌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P2P 대출 늘어나니까 연체율도 상승한다. 그래서 P2P 대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것도 가계부채의 일종이죠. 근데 연체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왜? 안 갚고 연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2018년 말에는 9.13 이후 연끌해서 망한 사람들 연체율 늘어난 거고 19년 말에는 그냥 연끌한 사람들 늘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되니까 질병까지 터져가지고 여력이 더 안 생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체율은 늘어나는 거죠. P2P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금리죠.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빌렸냐? 집값은 그 이상 뛸 자신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계속 이때부터 규제정책 들어간다고 했었고 9.13 이후에는 멈췄어야죠. 거기다 경제위기까지 터지니까 당연히 연체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게 무슨 징조예요? 거품 터질 징조죠. 다들 이제 연끌해가지고 최대한 빚만 갚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했는데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바로 연체돼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2018년 말에는 9.13 정책, 그리고 2019년 말에는 12.16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9.13 여파도 아직 남아있고
자, 비소비 지출 어때요? 비소비 지출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폭등하지 않았어요? 왜? 비소비 지출에는 세금도 들어가니까. 대출이자 등등 이런 거 했는데 일단은 세금이 들어간 건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때 집값 폭등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비소비 지출이 늘었어야 되는데 비소비 지출 안 늘어나도록 이때 금리 쭉 내려버리잖아요. 금리를 내려놓고서 부채를 증가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더 떨굴 수 있어요? 얼마나? 여기까지? 다음에 미루는 거죠. 나까지는 비소비 지출 안 늘리고서 나까지는 경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대출 늘리고 금리 낮추고 이런 식의 유동성 증가는 항상 폐해를 불러왔죠. 돈 찍어내는 거랑 다르게 뭐 있어요? 돈 찍어내는 것보다 더 안 좋죠. 돈 찍어내는 거는 그래도 엔간히 찍어내면은 같이 상승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유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유도하면은 가계, 부채, 폭탄을 다음에 미루는 것이다. 왜? 세계적인 저금리인데, 아니 미국은 오히려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더라. 그리고 언제 올려요? 2017년 이후에 올리죠. 그 뒤에 이제 미국에 발맞춰서 그때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뜨리는데 일단은 올리면서 갑자기 비소비 지출이 쭉 늘어나니까 경제 위기가 오더라. 그러니까 폭탄이 있는데 심지를 여기까지 태워놓고서 넘겨준 거잖아요. 여기서 금리 더 낮춰서 가계부채 유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총량은 증가하고 폭탄을 더 키워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은 금리 상승이 뒷받침돼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라 가계부채로 GDP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더라. 양극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당연히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타격을 입는 쪽은 1분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그 질병 사태까지 터지면서 문제 생기는 건 어느 쪽이에요? 왜 1분위가 되겠어요? 소득이 적고 직업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기 터지면은 양극화 심해지는 저쪽부터 망한다. 또 얼마나 살렸길래? 자, 건설 수주액 보면은 조이노믹스 7월이니까, 그리고 저기 재건축 연한 완화 9월이죠. 부동산 3법 12월이죠. 2014년 하반기부터 좀 늘어나다가 2015년, 2016년 쭉 늘어나서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떨어질 생각이 없죠. 건설 수주액 자체가 왜 이렇게 높아요? 집값 띄워가지고, 요때는 집값 띄우면서 많이 지어서 그런 거고, 요때까지 쭉 이어지는데 집값 떠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주액 자체가 높아진 거잖아요. 분상제 할 때는 건설사들 수주액이 높아진다는 게, 건설사들은 살아나는데 분양가가 비싸니까 수주액이 높아지는 거죠. 자, 얼마나 기여했어요? 자,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가격 띄워가지고 GDP 억지로 성장시켰다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나라가 살아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띄우면은 경제가 돌아가죠. 뭘로? 원래는 내수 경제 키워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죠. 생산과 소비로. 근데 부동산 띄워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건 뭐예요? 생산과 소비에서 창출되는 경제, 자원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창출되는 게 없잖아요. 부동산 경기 띄우면은 집만 창출되지, 뭐 창출되는 동안에 조금 돌아가는 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어놓고 나서 걔가 무슨 경제에 도움이 돼요? 계속 불로소득만 올리는 거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계부채로. 그러니까 제가 건설 경기 띄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는 하는 건데 신용카드 돌리는 거랑 똑같다. 소비는 계속 내가 300만원 벌 여력밖에 없으면은 뭐 자기 개발해서 500만원을 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500만원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근데 신용카드 돌려서 500만원 쓰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만 계속 급증하는 거죠. 보면 어때요? 건설 경기로 2015년 1분기 뭐예요? 요때 부동산 3법 들어갔죠. 이 이전까지 5.3% 정도였던 게 10배 가까이 GDP 성장에 51%나 기여하게 됐다. 이쯤 되면은 건설사들이 돈 벌어 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동안 다른 거 어땠어요? 제조업 2014년 7월 여기죠. 상태 쭉 안 좋다가 이번에 조금 살려볼라 했는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뚝 떨어지고 이번에 질병사태 터지면서 아주 박살이 난 거죠. 제조업은 그렇더라도 다른 건 어때요? 비제조 이후에 안 살아나다가 17년 돼서 살아났죠. 그러다가 또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떨어지다가 살아날라치는데 질병 터지면서 뚝 떨어진 거죠. 최근에 조금 회복된다고 하지만 얘는 회복도 안 되고 있죠. 제조업은. 비제조업은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거? 재난지원금. 일단 소비는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거죠. 이거 오래 갈 수 있어요?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경제 회복되는데 지금 이미 가계부채, 집값 거품이 최고조로 쌓인 상황에서 여기서 건설경기 부양으로 띄운다면은 일시적인 효과는 보지만 그 다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다. 지금 금융, 자동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항공, 해운, 호텔, 의류 이런 거 지금 다 이미 부정적이다. 경제연구원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 건설, 정유화학, 철강. 아직 일부 부정적이다. 뭐예요? 아직 얘네 여력 있어요. 이걸 살려야지 그럼. 우리나라 뭐 핵심 하면은 반도체나 뭐 휴대전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살려야지. 지금 일부 부정적 아직 괜찮은 거 여기다가 지금 요걸로 또 다시 살리자고요? 50몇 % 하면서 가계부채 늘려서? 아니면 가계부채 더 이상 이제 못 늘리니까 기업부채나 정부부채 늘려서 지금 이거 하자고요? 이거 할 때 아니죠. 다른 거 살려야죠. 이런 것들. 결국엔 건설경기 아까 봤잖아요. GDP의 50%를 기여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2%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였다. 1% 혹은 그 밑에가 나올 수 있었는데 건설 경기 해가지고 집값 올려서 그걸 가지고 짓는데도 분양권 투기랑 이런 걸 막 유도해서 초이노믹스로 LTV는 70%까지 늘려서 사람들이 가게에서 빚내서 집을 비싸게 사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분양이 잘 되죠. 그러면 건설업에서 이 돈을 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 빚을 가지고 돌렸다. 그 짓거리까지 했는데도 2%대밖에 안 나왔다는 건 나라를 망치면서도 경제 성장도 망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 오히려 터지기 전부터 그때 살아나고 있었는데 터지고 나서 경제가 더 무너진 거죠. 건설 경기 안 살렸어도 그때는. 부동산 폭등이 나라를 망친다. 불로소득으로 근로의욕 낮아진 이유, 뭐 요거는 비중이니까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실질적인 비중은 지금 뭐 일하는 거나 이러니까 부동산 등으로 쉽게 돈 버는 사람이 많아서가 5%밖에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나는 뉴스나 소문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냐 했을 때 국민의 73%가 동의하고 있다. 근로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끔 가다가 저보고 좌파니, 좌이트하우스, 뭐 레프트하우스니, 뭐 빨갱이니, 뭐 공산주의니, 뭐 이런 얘기들 가끔 달려요. 당연히 자본으로 인한 소득은 보는 건 당연한데 그게 시장 자본주의의 논리다. 시장 자본주의의 논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건 맞죠. 가치가 책정되는 것도 맞아요. 그것은 일에서 번 돈에 한정된 얘기예요. 자본주의에서 굉장한 이론을 낸 사람 중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투자 아니고 부동산 같은 거 독점해서 집값 올려서 이것도 자본주의의 한 형태고 긍정적이다 라고 말한 사람 누가 있냐? 찾아와서 들고 와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시장 논리에 따라 돌아가는 건 근로소득 또는 자본으로 인한 소득은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하게 만드는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하는 것은 웬만한 그 자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당시 1800년대 때도 2011년에는 부동산 등으로 돈 버는 게 5.6%였는데 73%까지 늘어났다. 이게 얼마나 근로의욕을 떨어뜨렸냐. 자,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다?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이다. 왜? 아까는 부동산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등등 얘네가 등이었는데 등 빠졌죠.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 왜? 채권 안 해도 살 수 있죠. 주식 안 해도 살 수 있죠. 금 안 사도 살 수 있어요. 투기성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 돌반지 안 해줘도 되잖아요. 사실 없어도 되고 뭐 해주더라도 그거는 뭐 금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장식품으로 사는 거지. 달러 외국 안 나갈 거면 굳이 안 사도 살 수 있죠. 비트코인 솔직히 이건 하등 쓸모없고 완전히 그냥 부동산보단 더한 투기의 온상인데 그래도 비트코인 투기가 부동산 투기보다 긍정적인 점을 하나만 찾으라면은 비트코인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시대 차익으로 남의 돈을 빼먹으려는 그런 못된 처먹은 마음이 없던 사람들도 내 집 마련하려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또 이들이 갭투기 하면서 전세가를 끌어올리니까 전세가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월세 살자니 월세도 부담되죠. 오히려 돈 모으기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안 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투기 예를 들어 물가에 맞춰서 올랐다 이 정도만 되면은 지들이 말하는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실물 가치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자랑스레 얘기하잖아요. 강남 5,000배 올랐을 때 물가는 얼마 안 올랐다. 이게 유동성으로 인한 증가 아니죠. 물론 거기는 이제 새로운 인프라들이 많이 쌓이면서 가치가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자, 부동산 투기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사회의 종양이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으로 물가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가격 띄우기, 담합, 가격 띄우기는 뭐 스타 강사들이나 뭐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남들한테 이게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뭐 담합을 하든가 뭐 여론을 만들든가 조장을 하든가 이런 행위들 사회의 종양이다. 나라 망치는
매국노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행위죠. 그리고 이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서 경제가 위험해도 부동산으로는 경기 부양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V자 반등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그 OECD 거기에서 발표했죠. 6월까지 질병 억제하더라도 경제 회복 1년 이상 걸린다. 근데 내년엔 위기 끝 부동산 상승?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 거기에 넘어가서 심리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는 부동산이라는 도박에 중독된 것이다. 지금 2차 감염 퍼지고 있죠. 우리나라 이 정도인데 저기 경제활동 재개한 미국 어떨까요? 더 심각하겠죠. 미국이 심각하게 되면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요?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결론. 부동산 폭락하면 망하는 거는 뭐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건 투기꾼들. 그리고 아쉽지만 이들의 속은 영끌수요들. 오히려 영끌족들이 더 위험하다. 왜? 투기꾼들은 이들한테 팔고 빠진 경우도 많으니까. 하지만 이런 폐해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 말했지만 뭐 출산율 낮아지고 혼인율 낮아지고 이런 거 집값 폭등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빚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할 부동산 거품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일단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그 정부 의지 상황,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경기 띄우는 일 없을 거고 부동산 폭락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서민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대로 두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건데 더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주택 투기꾼들 위주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